네, 저는 이제 오늘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끈기 있게 도전하라라는 슬로건으로 발표를 진행할 정윤재입니다. 저도 이제 처음 이 고시를 시작할 때 베리타스 홈페이지에 있는 그 원장님 동영상을 보면서 로드맵을 짰었는데요. 이렇게 여러분은 직접 이렇게 오셔가지고 듣고 있는 만큼 열정만큼은 다른 수험생보다 훨씬 앞서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공부가 무엇일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공부는 이제 각각의 학생이 이제 스스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어떤 결과를 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시의 아웃풋은 아무래도 합격이겠죠? 최단 시간에 최고 점수로 합격을 하는 거. 그런데 이게 학생마다 워낙 다양한 케이스가 있고 각자 적성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발표는 최대한 모든 분들이 공감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일반적인 내용으로 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표를 그대로 제가 오늘 발표 내용으로 삼았는데요. 먼저 아웃풋은 이제 제가 어떤 수험 기간 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낼 수 있었는지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어떤 학생이었는지 제 적성, 학습 환경 그리고 어떤 선행 학습이 되어 있었는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본론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 어떤 노력을 인풋 부분이 좀 본론이 될 것 같은데요. 1차, 2차 그리고 기타 수험생활 팁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 수험 기간과 합격 점수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제 수험 기간인데요. 저는 2017년도 1학기를 종강하자마자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신림동에 이사를 해서 베리타스 원장님과 상담을 하고 2순환, 3순환 종합반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피스 준비 기간은 2018년 1월부터 3월이었고 그렇게 해서 1차 시험 합격하고 2차 시험 합격해서 최종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제 합격 점수인데요. 제가 잘 봤다고 자랑을 하려고 갖고 온 건 아니고 점수 분포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1차를 말씀드리면 언어 점수는 굉장히 높고 자료와 상황은 이제 커트라인에 걸쳐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1차는 어떤 과목을 몇 점 맞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평균이 넘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과목 잘하는 거를 살리고 장점을 좀 못하는 과목들을 보완하는 그런 전략이 유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료랑 상황이 굉장히 점수가 안 나왔었는데요. 처음 풀어볼 때는 반타작도 못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자료를 엄청 잘하세요. 80점, 90점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 각자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살리는 방법으로 전략을 짜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2차 점수인데 이걸 보시면 이 친구는 경제학을 굉장히 잘 봤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경제학을 좀 못 보고 다른 논술 과목을 굉장히 잘 본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논술 과목은 70점을 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반면에 경제학은 좀 고득점이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 주변의 사례들을 보면 저처럼 두루두루 좀 괜찮게 보던가 아니면 경제학을 정말 잘 보거나 이런 케이스로 합격하는 거를 많이 봤습니다. 이제 제가 어떤 학생인지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적성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점수 분포에서도 보실 수 있었듯이 정말 문과적인 성향이 강한 학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경제학에 들인 노력과 시간이 한 10 정도면 정치학은 1, 2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점수는 정치학이 훨씬 잘 나온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 행정을 선택한 걸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습 환경입니다. 믿을 신자를 썼는데 이건 이제 저희 부모님이 저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려고 쓴 거고요. 이제 저는 여기 고시촌에서 공부를 하면서 생활비, 월세, 학원비 측면에서 부모님이 좀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공부에만 집중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단기간에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선행학습인데 제가 굉장히 단기간에 학습한 것 같지만 사실 제가 전공이 상경 계열이라 경제학 쪽에 좀 배경 지식이 좀 풍부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적인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좀 수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1차 준비랑 2차 준비 그리고 기타 수험생활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1차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선고안을 길러라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사례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 상황 판단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에베레스트 문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에베레스트 문제, 그 문제를 에베레스트 문제를 하는 이유가 이렇게 시험지가 큰데 이렇게 반 페이지만한 문제였는데 이렇게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이 있고 이렇게 에베레스트가 이렇게 크게 그려져 있고 실제 문제입니다. 실제 기출된 문제고 이렇게 막 트레킹 코스가 이렇게 막 그려져 있고 여기에 뭐 어느 베이스 캠프 막 이렇게 써 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처음 만났을 때 최소 제 생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풀어도 3, 4분은 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그 3, 4분짜리 이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제 저희가 이 문제가 출제된 해에 피셋을 봤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저희가 그 하루 내내 힘든 시험을 보고 나와서 딱 교문 밖을 나왔는데 저기 같이 공부를 한 고시반의 선배, 나꼼꼼 선배가 이렇게 가고 있어가지고 선배한테 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 선배, 이거 에베레스트 나오는 문제 풀었어요? 너무 어렵지 않아요? 하니까 이 선배가 그 문제 이렇게 침착하게 하면 풀 수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정답이 나와. 이렇게 막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아 역시 피셋 세 번 본 선배는 달라. 와 역시 대단해. 하고 아 내가 좀 모자랐구나 하고 가고 있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이제 학원 친구 정똑똑이를 만납니다. 정똑똑이한테 야 너 그 에베레스트 문제 풀었어 하니까 그 친구가 그런 문제가 있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위너일까요? 혹시 손을 혹시 들어줄 수 있는지. 일단 나꼼꼼이 위너인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 정똑똑이가 위너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 네, 전부 들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정똑똑이가 이게 위너인데요. 그 이유는 사실 합격선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피셋 5개년 합격선을 보시면 제가 글씨가 작아서 다시 제가 불러드리면 77.5, 76.66, 80, 82.5, 77.5입니다. 즉 40문제, 한 과목이 40문제인데 40문제 중에 30문제 풀고 10문제 찍어서 한두 문제 맞으면 합격하는 시험이 피셋이기 때문에 절대 모든 문제 다 푸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누가 더 빨리 못 푸는 문제를 거르냐의 싸움이고 실제로 같은 배점의 문제지만 난이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선구안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문제 3, 4분 걸리는데 이 문제를 풀었다고 칩시다. 풀어서 맞았다고 쳐도 쉬운 문제 두 문제를 못 풉니다. 근데 최악은 틀리는 거겠죠. 이 문제를 풀었는데 틀리면 다른 두 문제도 못 풀고 넘어갑니다. 근데 얘를 안 풀면 두 문제를 이렇게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이 이쪽이 아마 가장 이득이 보는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차를 잘 보는 요구 사항은 전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쉬운 문제를 빠른 속도, 일단 두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어려운 문제를 빠르게 골라낼 수 있는 능력. 딱 보고 아까 정똑똑이처럼 그냥 넘길 수 있는 능력하고, 첫 번째는 이제 쉬운 문제를 빠른 속도와 높은 정확도로 풀 수 있는 능력. 다 넘기면 안 되겠죠, 문제를. 그래도 쉬운 문제는 정확하게 딱딱딱 풀고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이제 이런 능력을 어떻게 키우냐라는 의문이 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최고를 따라하는 방법입니다. 최고를 따라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도 되게 막막했을 때, 자료 해석이랑 상황 판단에서 되게 막막했을 때, 이제 학원 강사님들의 방법과 저도 그때 스터디 리더님께 되게 많이 배웠거든요. 진짜 약간 개안하는 기분이 들어요. 눈이 뜨이는 기분. 와, 나는 지금까지 바보였다. 이런 방법들이 있구나. 하지만 또 어떤 방법은, 야, 저걸 내가 어떻게 해. 저건 내가 못 쓰는 방법이야. 그래서 이런 최고들의 방법을 베끼고 카피하고, 근데 이때 자기가 따라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특수한 기출 문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내가 쓸 수 있는 방법인지, 그리고 이 두 개가 된다면
다른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그러니까 자기만의 필살기를 기르는 거를 연구하시면 확실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차 준비로 넘어가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2차 준비는 이제 이게 정치학 관련된 서적들입니다. 제가 이제 PPT 만들고 있죠. PPT 만들면서 어떤 사진을 보여드릴까 하다가 그냥 옆에 서적, 옆에 책장에 있는 정치학 관련된 제가 본 책들만 이렇게 꺼내가지고 쌓아 사진 찍었는데 그 높이가 한 이 정도는 됩니다. 페이지 수로는 얼마나 될까요? 한 5,000페이지 넘을 것 같은데 이걸 다 외울 수 있을까요? 이 교과서를? 그럼 외워야 할까요? 제 수험생활 가장 큰 실수는 이순환 때 행정학을 다 외우려고 했습니다. 교과서 하나를. 그래서 막 진짜 다 외우고 자기 시험 보고 해서 외웠는데 이제 이순환 때 행정학이 끝나면 다음에 정치학이 있고 그 다음에 피셋이 있고 그 다음에 끝나면 경제학 있고 행정법 있고 다시 행정학으로 돌아오면 이제 교과서를 보면 내가 이 책을 암기했다는 거는 기억이 나는데 뭘 암기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물론 암기했으니까 좀 도움은 됐겠지만 정말 비효율적인 방법이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행정학 공부를 더 많이 하면서 느낀 게 이런 논술 과목은 특히 외우는 게 아니라 압축해서 연결하는 방식.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칠 시험이 오픈북 테스트라 생각하고 공부하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오픈북 테스트 공부할 때 줄줄이 암기하지 않잖아요. 이제 어디에 뭐가 있는지 공부를 하고 그럼 어떻게 연결시킬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컨닝 페이퍼 혹시 만들어 보신 적 있는지 저는 한 번도 없는데 이제 오픈북 테스트를 학교에서 볼 때는 진짜 한 장 같은데 막 정리해가지고 하나의 컨닝 페이퍼를 만드는데 그렇게 공부하고 정리하시면 2차 때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정학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몇 분까지 발표를 괜찮아요. 행정학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행정학을 굉장히 힘들었고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과목 중에 하나인 게 너무 방대하고 너무 많은 학자들이 나오고 각자 다 딴 말씀들을 해요. 학자분들이. 그럼 그거를 잘 어떻게 연결해야 할지 모르는데 사실 행정학이 목표가 우리나라 정부를 좋게 만들자,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들자 이렇게 목표가 있고 근데 이 목표를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학에 대해서 이렇게 전공자는 아니지만 그냥 고시생으로서 그냥 접근하기는 이쪽은 관료제를 강화하자. 그러니까 포스트 베버리안, 그러니까 관료제 더 옥죄고 더 관리 철저하게 하고 시장에 맡기자. 경쟁, 고객, 인센티브, 성과급 확대하자. 거버넌스를 늘리자. 시민사회의 손을 뻗자. 더 많은 참여를 이끌자. 요 세 개의 축이 있고 요 세 개 축끼리 싸우는 겁니다. 요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줄이었다가 그럼 공격이 들어오겠죠, 이렇게. 근데 또 이쪽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 1, 2, 3 중에 하나를 제시해주고 2번을 제시해주고 문제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1번이나 3번 중에 하나를 끄집어내서 반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나면 암기가 훨씬 쉬워지는 게 새로운 개념이나 그런 사례를 봤을 때 얘가 1번 진영일까, 2번 진영일까, 3번 진영일까 생각하고 그냥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얘는 보니까 참여를 많이 하자고 하네. 3번 진영의 무기네. 얘 보니까 성과를 확대하자고 하네. 2번 진영의 무기네. 이렇게 쫙 정리를 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나무가 생기면 마인드맵 같이 생기면 이렇게 정리해 놓고 나면 물론 자세하게 어떤 학자가 무슨 얘기를 했고 이 사례가 뭔지를 암기를 하지 못하겠지만 이걸 계속 해놓으면 다음에 볼 때는 또 한 번에 기억이 확 나고 또 시험 직전까지 가다 보면 암기는 저절로 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압축해서 연결하는 방식의 공부 방법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준비 중에 또 다른 거는 2차 준비는 워낙 텀이 길기 때문에 피셋은 사실 한 2, 3개월 바싹 하는 느낌이 강하고 2차는 계속 가져가는 마라톤 같은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외제적 보상을 준비해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흔히 보상을 내재적,
외재적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이제 내재적 보상은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 아, 나 열심히 할 거야. 꼭 합격할 거야. 이런 마음이고 근데 사실 이걸로 1년 반을 버티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재적으로 이제 단기적인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종합반 하면서 매번 이렇게 모의고사를 봅니다. 이제 뭐 삼순할 때는 매일 보는데 그럼 매번 이렇게 게시판에 걸려요, 성적이. 그럼 저는 진짜 1등 이거 해보는 게 너무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1등을 했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아서 다들 보고 있는데 이렇게 착각 몰래 찍어가지고 또 1등을 하면 뭐가 좋냐면 제 답안 가지고 수업 시간에 강평을 해주세요, 교수님이. 강평을 하면 이제 이 답안지 뭘 잘했고 뭘 못했고 이러는데 막 뭘 잘했다고 막 뿌듯하고 막 이렇게 옆에 학생이 내가 쓴 건 거 알았으면 좋겠고 이것도 이렇게 저렇게 착각 찍어가지고 엄마한테 보내고 이런 단기적인 동기부여가 진짜 컸던 것 같습니다, 고시 공부하면서. 그리고 이거 되게 잘하면 장학금도 주세요. 저는 딱 한 번 받아봤는데 되게 기분 좋고 뭐 이렇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받았다는 것 자체가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동기부여 하셔가지고 장기적인 성과 향상, 합격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타 수험생활 팁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여기 사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버스인데요. 빨간 버스, 초록 버스, 얘가 제일 멀리 가는 버스인가요? 광역버스로 알고 있고 얘가 아마 마을버스인 것 같은데 이 각 버스마다 이제 고시생들이 한 명씩 타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어느 버스에 타고 있는 학생이 가장 합격 확률이 높을까요? 네. 걸어오는 학생이 제일 빠르겠죠. 여기 학원에 걸어올 수 있는 학생이 가장 합격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이제 합격을 하고 폰을 바꾸면서 데이터 무제한으로 바꿨어요. 근데 데이터 무제한 되니까 너무 삶의 질이 올라가더라고요. 이제 영화도 막 보고 막 이제 지하철에서도 막 하고 한데 저는 이제 종합반 이제 고시할 때는 다른 무제한을 했었는데요. 바로 인강 무제한을 했었습니다. 이게 꽤나 저한테는 중요했던 게 데이터 많이 없으면 뭐 동영상 하나 볼 때도 고민하게 되잖아요. 이걸 볼까 말까. 인강도 마찬가지거든요. 제 생각에 이 강의가 필요한 것 같은데 강의 하나에 꽤 가격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생각하게 돼요. 아, 이 돈 그냥 내가 아껴서 내가 책을 보면 될 것 같은데 굳이 강의 들을지 말까? 그래서 강의 다이어트를 시작해요. 강의를 안 듣게 돼요. 근데 인강 문제가 되면 일단 1층 내려가서 바로 인강 신청해서 집 가서 듣고 하니까 되게 인강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이제 강의 듣고 집에 가서는 뭐라도 인강 하나 듣고 들으면 뭔가 좀 이득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기분이 좀 들었기 때문에 되게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내용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발표 마치면서 좀 멋있는 말로 끝내고 싶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보다는 에디슨이 하는 말이 좀 더 와닿으실 것 같아가지고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고시를 이제 뭐 이미 시작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도 있으실 텐데 진짜 쉽진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데 전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리고 제 인생에 제가 제 꿈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사실 지나고 나면 좋은 것만 기억에 남잖아요. 군대도 그때 진짜 했는데 지나고 나면 되게 좋은 기억만 남듯이 되게 좋은 기억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다 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야 즐거운 것 같습니다. 혼자였으면 아마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들도 꼭 2019년, 2020년에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